$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이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의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49로 시작해서 조금씩 더 사서 이제 한 $90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입니다. 네. 네, 아, 드디어. 세미나 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심리 상태가 많이 좀 피폐해져 계시잖아요. 힘들고. 네. 그래서 좀 상담을 많이 요청하실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진행하실 때는 뭐 질문 답변도 해주십니까? 다 합니다. 하고 이번에는 조금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해서 조만간 네. 다시 한번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우리 교수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협의가 좀 잘 네, 끝났으면 네, 네. 좋겠고요. 그럼 네. 그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그렇습니다. 할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항현입니다. 교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교수는 요번 학기까지만 아, 그래요? 은퇴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수님.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 교수고 전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그냥 위원이죠. 아 위원이요? 네, 전문위원. 그러면은 위원으로 네네, 진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항영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네. 시장은 언제 괜찮아지는 겁니까? 그걸 알면 음, 저 예지력 있는 분들이죠. 네. 네, 그리고 진짜 신기가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한 예측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어느 정도 그냥 변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잠시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3대 지수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잠깐만 그래프 보시면 오늘 나스닥은 한 2.6%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제 20% 하락에 지금 바로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세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요. S&P 어제 이어 떨어지기가 한 11%고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우가 남았는데요. 다우가 10포인트 남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조금 떨어지면 다우도 약세장 10% 조정장으로 들어가는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요. 통계를 보면 나스닥은 종목수가 이제 나스닥 100도 있고 나스닥 5천도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목수는 다우지수가 제일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적죠. 보면.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등할 때는 언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등할 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반등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한 걸 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질 때면 뭘 살까? 그러면 좀 오래되고 명성 있고 기뢰되고 배당도 주고 안전한 걸 가는 것이 상례거든요. 큰 것들을 가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나스닥보다 S&P 500이 초기에 반등이 빠릅니다. 초기에요. S&P 어저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S&P 500이 조정 국면 들어가면 첫 일주일에 1% 오르고 그리고 2주 때 되면 조금 떨어졌다가 한 달 되면 1% 언저리로 반등하고 3개월이 돼야지 제대로 이제 3% 정도 나오는데 다우지수는요. 과거의 통계입니다. 다우의 통계는 더 길죠. 130년의 역사라고 보세요. 1886년 이후의 통계인데요. 다우지수는 30종목이라고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는 첫 일주일에 한 2% 정도 반등이 나왔던 게 상례고요. 한 달 정도 되면 3% 반등되고요. 1년 지나면 다 비슷합니다. 1년 지나면 다 10%, 12%가 되겠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가 다우가 됐건 S&P 500이 됐건 얼마만큼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고 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점 대비 12개월 후에는 양 지수 모두 한 2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 인베스티드 하는 것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놓치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은 그래서 늘 말씀드린 좀 최저점을 알지는 못하나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을 타거나 뭐 하실 때 보면 적극적인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네. 유가와 금리는 여전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분명 불안불안한 요인이죠. 유가도 오늘 91달러 전전이 유지해 있겠고요. 금리도 뭐 1.92%다 왔다 갔다 하면서 2%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 여러 가지 변수를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시해서 보셔야 될 것이 금값과 달러입니다. US 달러죠. 미국 달러인데 이 두 개는 주식을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어르신들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나이 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시장이 어려울 때 뭔가 금고성이 넣어두고 장롱성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 이걸 갖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과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금가격 다시 1,100달러 다시 넘어섰잖아요. 네. 달러가 좀 조금 또 좀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려가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내려가야지 지정학적 위협이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공행진하고 여전히 강세를 유지는 하는 한 시장의 불확실성, 위협 요인에 대한 사람들이 최소한 걱정이 있다는 거죠. 걱정.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좀 유명한 투자 네. 전략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다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두 가지라는 거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잘 해결되든지 뭔가 지역적이라도 빵빵 터지든지 뭔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야지 액션이 결과가 나와야지 시장이 좀 방향성이라도 보일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시장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결론은요. 뭔가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윌슨이죠.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 솔직히 네. 마이크 윌슨 하면. 마이크 윌슨은 모건 스탠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번에 약간 최근 들어서 어제도 부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정학적 위협 분명히 크죠. 최근 2주 연속으로 시장 가장 강력하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레미 시걸 교수가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지정학적 위협보다는 뭔가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고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펀더멘탈에 집중한다 하면 어떤 걸 보냐는 구체적으로 보는데 늘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분은 결국은 지금은 밸류 주식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제도 저희가 한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당 이익이라든가요, 주당 매출, 주당 영업이익 여러 가지 구간이 있겠죠. 또 주당 현금 흐름도 있을 겁니다. 주당 순현금 이런 걸 고려 등등등을 고려할 때 현재 S&P 500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하는 겁니다. PER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P 500이 작년 내내 22배, 23배를 막 갔었습니다. 딱 1년 전에 보면 1년 전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22배, 22.5배 막 갔을 겁니다. 한때 장점이 24배도 간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19.2배거든요. 지금 더 떨어졌죠. 지금 18배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이분 시각은요.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런 등등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펀더멘탈 대비를 꼭 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걸 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항상 이렇게 되면 소극적으로 되고 모든 투자 심리가 기단 투자도 살 때 좀 안전한 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지 않느냐. 최소한 초기 한 3개월 동안은요. 그런 것도 아마 오늘 이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 국면을 넘어서 약세장이 진입이 되는 것이냐에 네네네.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조정이 있고 약세. 조정은 10% 하락, 약세는 20% 하락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S&P 500을 언제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S&P 500이 생겼던 것을 한 90년 역사를 본다 그러면 한 40% 정도 초반은 조정이 약세까지 흘러갔는데요. 찰스 수업에서 통계된 걸 보면 1974년 이래요. 74년 이후만 보면 19번 정도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5번만 약세장을 갔다는 겁니다. 평균 하락폭은 13.7%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면 지금 11% 떨어졌고 조금 더 떨어지고 끝나죠. 뭐 평균이지만요. 그렇지만 확률은 26%였고 나머지 확률도 분명 있었다는 거가 되겠고요. 다만 2000년 이후를 보면 확률과 하락폭이 약간 다릅니다. 2000년 이후에 보면 여기 닷컴 버블 때 엄청 떨어졌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리만 사태가 있죠. 이게 닷컴법이고 리만 사태입니다. 2년 60%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는 33.9%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11번 중에는 조정이 3번이 약세장 평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1번 중에 3번이니까 뭐 30% 조금 안 되는 뭐 그 정도인데요. 약세장 진입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갔어요. 조정 국면에 보면 평균 하락폭은 24.5%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3번이 워낙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보다 12%보다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워낙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다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 최근 2년 동안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해서 별다른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시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해결되더라도 3월 10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인플레이션이 이거보다 더 높게 발표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3월 16일 날 있을 첫 번째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이죠.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조금 더 수비 형태,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락하니까 네네. 분할 매수를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어제도 저 샀습니다. 이런 네네. 댓글도 많이 봤는데 네. 지금은 그럼 나눠서 살 수 있는 구간일까요? 분할 매수는 뭐 끊임없이 결정하죠? 상관없죠. 언제라도 상관없죠. 다만 분할 매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주식은 진짜 긴 흐름으로 보셔야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딱 이런 거죠. 한 달 안에 그거를 승부를 내겠다. 이거 확률이 높다 안 높다. 그걸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본인만의 감이 있으실 텐데 그걸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을 보신다 그랬죠. 1년 정도 보신다면 충분히 찬스가 있죠. 다만 어떤 종목을 가는지는 각자 판단하셔야죠. 성장주냐, 가치주냐, 퀄리티 주식이냐, 섹터비를 어떻게 가겠느냐는 본인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최소한 지수로 말씀드리면 좀 괜찮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잠시 그 맥락만 네.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아보실 수 있게 그리고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저희가 오늘 8시 15분 20분 때 외전에서 좀 자세히 이걸 설명드릴 텐데요. 시간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이거 혹시 질문 있으면 그저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부사장님 저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번에 저한테 뭐를 하라 그랬는데 저 벌써 까먹었거든요. 네. 뭘 어떻게 의논한다는데 의논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화면 잡아주시면 가장 끝없는 고민은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분할 매수하시는 분도 뭐 좀 괜찮다 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좀 줄였다 다시 하는 것이 좋을지라는 것은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오늘 그냥 한번 이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수왑에서 2020년 3월입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하셨던 분이 미국 주식 하셨던 분이 우리나라 미국 주식 투자자 중에 제가 봤을 때 15%도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그 이후에 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 자료를 인용해서 저희가 미주 밑에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결론은 when market steep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돈 들어봐 빠져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그래서 찰스 수왑에서 자료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치세요. 지금 구글에다 그냥 치면 나옵니다. 이 저 자료가. 영어 문장을요? 네, 그대로 치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이게요. 이거 2020년 3월 팬데믹 때 찰스웹에서 긴급히 만들었던 자료인데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더 어려운지 줄인지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요겁니다. 요거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한데 이따 외전 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1980년부터 3명 있죠. 3명이 각자 똑같은 연봉을 시작해서 한 18,000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받는 연봉의 10%를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고 전제 조건은 매년 3% 연봉 올라가고 10% 5년마다는 승진하면서 10% 정도 또 한 거를 하여튼 40년 동안 했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이 가정은요. 동일 조건입니다. 그리고 S&P 500만 한 거 아니라 합리적으로 분산 투자도 다 했어요. 미국도 사고 대형주 중에 하여튼 이렇게 동일 조건의 포트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A 있죠. A. 제가 A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초록색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40년 동안 꾸준히 계속 산 겁니다. 이군요.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수익이 110만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 팬데믹 직전 2019년 말까지 하면 110만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파란색 경우 있죠. 파란색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약세장 진입 때마다 약세장 20% 지금은 아니지만 20% 떨어지면 겁이 나잖아요. 그럼 주식 올 매도합니다. 큰일 났다면서 올 매도하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태까지 찰스웹에서 보면 대부분이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0% 위에서 재지집하는 데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보면 많이 팔았던 사람이 다시 재지집하는 것은 바닥에서 사지 못하고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보다 위에 더 올라간데 하다가 20% 위에서 샀다는 경우에 그래도 어찌됐건 61만 달러는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이 많이 리먼 사태 때 워낙 힘들어지고 하니까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그다음에 10%를 그냥 저축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도 요 시기에 재진입하기 직전까지 떨어질 때는 저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경우에는 수익이 48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과거의 과거에 이제 시뮬레이션 했을 뿐이지만 저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최소한 미국 주식을 보신다 그러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의 펀더멘탈, 미국 주식의 힘, 미국 주식의 장기 성장을 믿는다 그러면 저는 웬만한 분들은 계속 여러분들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찰스 수업의 자료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없으신 분 이거 직접 검색해서 보시고요. 검색기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투자를 한 적이 없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잖아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과연 내가 이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함이 굉장히 클 텐데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역사적인 통계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네. 할 부분을 많이 찾고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경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는 그렇습니다. 게 네. 내면을 좀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3프로TV 그리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여러분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